네, 여러분들이 어떤 유튜브를 시작한다면 이 15가지를 다 챙길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채널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10번이 굉장히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호감도가 이렇게 높은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기반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운영 대행이 들어왔을 때 이 채널을 내가 해서 잘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꿀팁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인지도가 있고 호감도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채워줘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주제 썸네일 제목, 아니면 뭐 카테고리, 촬영, 편집, 뭐 요런 것들 있죠. 내가 금방 채워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빵꾸난 채널들이 굉장히 키우기가 쉽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살짝만 만져주면 돼요. 근데 이게 다 비어있는 상태에서 어떤 채널이 잘 되게 한다? 그게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뭐 카테고리라도 좋은 데서 시작을 하던지, 아니면 캐릭터라도 잘 잡고 시작을 하던지, 아니면 유용성이라도 챙기고 시작을 하던지 이래야 된다는 거죠. 잘 되려면 이 15가지를 다 챙기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이 15가지 중에 속성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있고, 어떤 건 훈련을 통해서 나아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유튜브 채널을 잘 되게 하는, 잘 되게 만드는 핵심 축이 이거라고 했을 때,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들이 맨 앞에서부터 좀 챙겨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현승원 TV라는 채널은 원래 2,000명대였는데 제가 몇 마디 그냥 거들었을 뿐이에요. 몇 가지만 만졌는데 정말 엄청 큰 채널이 됐죠. 34만까지 컸죠. 그럼 이 채널은 제가 뭘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중에 굉장히 많은 것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는 제가 앞에 몇 가지만 만졌음에도 야, 너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중에 아무것도 없는 분을 하나씩 다 가르쳐서 간다고 하면 그 변화가 그만큼 급격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챙겨야 되는 게 이렇게 많거든요. 그거를 지금 아주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것들을 어떻게 챙기는지 오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썸네일. 요 주제 썸네일 제목. 요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요렇게 하면 쉽습니다. 이 영상이 나한테 이득이 있을까? 이게 재미도 이득이고요. 내가 시간 때우는 것도 이득이죠. 근데 이 영상이 나에게 이득이 있을까? 다른 걸 볼 시간에 이걸 보는 게 나한테 이득이 있을까? 그래서 요거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분들은 뭘 하냐면 이득이 되려면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저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작은 화면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요거에 대해서 원포인트로 설명을 드리자면, 주제는 하나만 하세요. 많아질수록 오히려 선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좁으니까 그 안에다가 넣을 만한 주인공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를 보여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 주인공이 뭐면 더 좋다고요? 결과면 더 좋다. 전후, 아니면 뭐 숫자, 아니면 뭐 증거, 아니면 뭔가 실물. 그 다음에 제목과 역할이 분담되면 좋습니다. 제목에다가도 우리가 글씨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제목이 설명해주고 썸네일이 어떤 증거로서, 아니면 그런 썸네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주인공이 제목의 증거가 돼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바로 도입부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도입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입부에서 중요한 걸 한 문장으로 뽑아 볼게요. 왜 봐야 되는데? 내가 썸네일 보고 들어갔는데 이거 왜 봐야 되는지가 없으면 안 돼. 인사, 근황, 뭐 배경 설명 이거 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빠르게 가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득이 될 것 같아. 문제 이렇게 된다? 그거 지금 해결. 문제 때문에 너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그거 지금 해결. 결과, 수치, 사례, 비포 앤 애프터 이런 것들로 초반에 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패되는 거는 도입부를 이상한 후킹을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됐어요, 저 좋댔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어디서 릴스에서 해서 유튜브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면 안 된다고. 도입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이렇게 되는데 이 영상 보면 너 해결돼. 아니면 그 해결된 거의 증거 자료, 그런 식으로 앞을 구성해주면은 좋다. 여러분들 바로 개선될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원고 구성에 가장 쉬운 거는 시청자가 따라올 수 있게 설계한다. 시청자가 이해하거나 따라하거나 시청자가 따라와야 돼. 시청자가 못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영상이 이탈하거나 아니면 계속 재반복돼서 보거나 이런 건데, 영상의 가치가 높지 않으면 그냥 이탈해버린다고요. 아주 가치가 높으면 이해하기 어려워도 반복해서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영상 같은 경우 몇 분 안에 이 15가지에 대해서 원포인트를 다 넣을 거니까 필요할 때마다 이제 유튜브 하는 분들은 보겠죠. 유튜브 안 하는 사람은 어때요? 지금 딱 듣자마자 바로 나간단 말이야, 어차피.
시청자가 따라할 수 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결론 근거 예시. 그러니까 빌드업부터 해서 결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론 근거 예시. 자, 뭐라고? 결론 근거 예시. 결론 먼저 지르고 그 다음에 근거 내고 예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하나, 원고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 반론을 미리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사실 이 빌드업도 안 해도 돼.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반론을 가졌던 내 마음이 내가 어떻게 설득됐는지를 잘 풀어내면 돼요. 그거를 또 어떻게 해야 돼? 시청자가 그 감각을 따라올 수 있게. 자, 이거 원고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말만 하고 방법이나 조건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없어. 그냥 좋은 말만 해. 그러면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촬영도 원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정보를 찍는 게 아니라 나의 시야를 찍는 거예요. 특히 뭐예요? 유튜브는 나를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보는 것들을 컷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쉽게 촬영하실 수가 있고요. 정 안 되겠으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고정해놓고 한 대로 찍으세요. 여러 컷으로 잘못 찍으면 컷길이 어색해져가지고 그냥 한 컷으로 찍은 것만 못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다음 편집도 어려워지고. 두 번째, 촬영할 때 중요한 거는 영상보다 소리가 체감 품질을 좌우합니다. 그 다음 편집 가볼게요. 편집. 지루한 구간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해를 빠르게 만든다. 무조건 템포만 빠르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뭐예요? 빨리 이해되게. 이게 무슨 말 하는 건지를 알아야 된다. 효과를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이해를 시키는 거다. 편집은. 촬영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캐릭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청자가 이 사람을 어떤 용도로 소비하는지가 명확해야 돼요. 분석가, 코치, 실험하는 사람, 경험해보는 사람, 이 사람의 캐릭터가 하나로 잡혀 있어야 돼. 나오는 사람의 캐릭터가. 계속 뭐 했다 이러면은 캐릭터 안 잡힌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 오늘은 부동산 했다가 내일은 브이로그 했다가 모레는 명상 했다가 이러면 안 된다. 카테고리 그냥 하나로 가는 게 제일 좋다. 여덟 번째, 스타일은 말투, 속도, 드립, 텐션, 이게 그 채널의 스타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일정해야 돼. 과하게 연기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무표정하거나 어색하거나 이러면 안 돼. 그 채널의 스타일이라는 게 존재해야지 구독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아홉 번째는 아이템입니다. 아이템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 중심으로 건드려야 돼요. 10번, 호감도. 호감도를 만드는 방법은 저는 이제 학습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시청자를 무시하지 않는 어조. 과장 대신에 데이터. 솔직한 내 한계. 나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호감도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은 솔직하면은 먹고 들어간다.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막 허세 아니면 조롱, 비꼼 이런 거가 들어가면은 이 호감도 많이 떨어지게 돼요. 11번째 이제 공감도. 이걸 보고 이 컨텐츠를 보고 내 얘기다. 아, 이거 내 상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명이 있어요. 이명 치료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를 봤어. 근데 그게 내 상황이랑 딱 맞아. 딱 공감이 돼. 그러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병원 간다니까.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현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그것이 그 사람과 나의 공유되는 무언가로 만드는 게 가장 빠르게 공감을 만드는 패턴이죠. 그럼 실패하는 패턴은 뭐예요? 공감을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 일반론을 해버리는 거야. 다들 힘들죠? 뭐 이런 거. 그거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여름에 덥죠? 하는 거. 의미 없다. 그럼 여름에 덥죠가 아니라 뭐야? 그걸 좀 더 디테일한 여름에 당연히 덥지. 근데 뭐예요? 여름에 춥죠. 저 여름에 가디건 가지고 다녀요. 이건 공감된다는 거야. 나 에어컨 너무 하면은 호흡기 약해가지고 그게 공감도라는 거예요. 12번째 유용성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실행 가능성. 보고 끝이 아니라 보고 나서 나한테 뭐가 남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게 뭐가 돼요? 공유가 됩니다. 13번째는 트렌드예요. 트렌드라는 거는 타이밍인데,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들은 언제 들어도 좋은 얘기들이 있어요. 언제 들어도 할 수 있는 얘기들, 언제 해도 좋은 주제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려면 그 트렌드에 맞게 바꿔줘야 돼. 그래서 트렌드 자체는 주제가 아니라 포장과 어떤 각도로 비춰줄 것이냐예요. 유행 키워드를 쓸 수 있어요. 아니면 유행하는 뭔가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채널의 코어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트렌드만 쫓다가 정체성이 붕괴하면 안 됩니다. 트렌드는 뭐다? 코어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포장지 같은 거다. 14번째는 내러티브예요.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보게 만드는 진행형 긴장을 만드는가. 기본적인 내러티브 구조는 목표가 있어요. 근데 진행되다가 장애물을 만나 뭔가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결과가 얻어지고 교훈이 간다. 자, 뭐예요? 목표, 장애물, 선택, 결과, 교훈. 이 5가지가 기본 내러티브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음에 뭐가 나오지가 자동으로 생기게 돼요. 이건 시나리오 수업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배우고 있죠.
근데 실패 패턴이 뭐냐면 장애물과 그걸 극복하는 과정. 그러니까 여기서 장애물이라는 건 우리 아까 원고에서 반론 같은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반론,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는 꼭 어떤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더라도 이 내러티브라는 것은 이야기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구조이기도 하거든요. 그 감정의 구조가 그냥 계속해서 가는 게 아니라 목표가 제시되고, 초반에 목표가 뭘로 제시가 돼요? 결과나 비포 앤 애프터나 아니면 어떤 수치나 이런 걸로 시청자의 감정 상태, 목표가 제시가 됐어. 근데 바로 장애물이 나와. 그렇지만 직장생활 하느라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사례 보실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것만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뭐예요? 이 내러티브를 그 안에 있는 주인공이 겪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야기의 주인공 해리포터가 겪은 것도 아니고, 그 이야기를 말하는 화자가 겪은 것도 아니야.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가 그걸 겪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그 내러티브를 겪는 감정의 변화가 그 내러티브를 느끼게 한다고. 좀 약간 어려운 얘기긴 해요. 네. 그래서 다음에 뭐가 나오지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인지도입니다. 이거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면 제일 좋죠. 근데 인지도 없는 사람은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을 만들 수 있는가. 그럼 우리가 이거 인지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콜라보, 아니면 어디 출연, 커뮤니티 활동, 커뮤니티에다 뿌리는 거, 아니면 쇼츠, 뭐 클립 이런 거 만들어서 재가공해서 뿌리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인지도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유입들이 어디로 그 인지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어디로 가야 돼요? 대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검색과 추천의 허브로 써야 돼요. 이거 실패하는 패턴이 뭐예요? 그러니까 확장을 신경을 안 쓰고 나는 내부의 팬들만 챙길 거야. 로열티 높은 1000명만 있으면 돼. 1000명만 있으면 부자 된다고 했으니까. 그 1000명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매몰돼서 내부 구독자만 계속 챙기면서 돌리는 운영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슬럼프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한다면 챙겨야 되는 15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알아봤어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조회수예요. 조회수로 사실 생각보다 돈이 안 됩니다. 근데 한 10,000뷰, 20,000뷰를 만든다면, 그러니까 영상당 10,000뷰에서 20,000뷰 정도 만들 수 있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은 그냥 벌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쇼츠 300만 뷰 나오면 얼마 벌까요? 한 17만 원밖에 안 나와요. 계속 300만씩 찍는 사람 10,000명 중에 1명도 안 되죠. 이거 다 챙겨야지 조회수가 많이 될까 말까인데, 일반적인 사람은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먹고 살려는 계획을 세운다는 게 지금 잘 안 맞다는 거예요. 아직도 조회수로 벌려고 한다? 현실을 몰라도, 근데 물론 여러분들 이거를 맞추면 어떤 사람은 100만, 200만도 가요. 이런 게 너무 뛰어나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갔을 때 도달하는 조회수가 보통 한 1000에서 1만, 평균적으로 1000에서 1만 정도의 달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만 챙겨줘도. 일주일에 하나씩만 챙겨도 벌써 이제 몇 개예요. 일주일에 하나씩만 해도. 근데 일주일 만에 이거를 누가 다 어떻게 익히냐고. 이거랑 동시에 이제 수익화 관련 단계도 있으니까 한 35주는 걸려요. 아무리 빨리 해도. 그래서 35주 정도 하면 비즈니스 PT는 90% 이상이 월 57만 원 이상 매출을 발생시킵니다. 평균은 2천만 원 정도 매출을 만들 수 있고, 중위값으로 따져도 300만 원 정도는 매출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도 35주를 투자를 하면 24주차 주부가 2,900만 원 월 매출 나오죠. 26주차 직장인이 1,600만 원 매출 나옵니다. 24주차 자영업 하신 분들은 4억 4천만 원 나옵니다. 회원 월 지금 나오는 매출 합계가 70억에서 한 100억 정도 나와요. 회원 누적 발생 매출이 900억이 넘었어요. 이건 저희 매출이 아니라 뭐냐면 회원들이 발생시킨 매출이에요. 올해는 회원들이 발생시키는 매출이 한 1,000억이 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돈을 버는 것도 당연히 목표로 하지만요, 회원이 돈을 버는 걸 목표로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비즈니스 PT에서 번 돈을 거의 대부분 다시 회원한테 투자를 해요. 프라이머, 크리에이티브 펀드, 뭐 조합 1호? 뭐 거기에다가 제가 돈 다 넣었어요. 거의 다 넣었어요. 거의 다. 전부 다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걸로 다시 저희 회원 중에 높은 퍼포먼스가 나는 분들에게 다시 투자를 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어떤 이런 매출을 만드는 것이 거짓말이라면 그걸 하겠어요? 그렇게 다시 투자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회원한테 투자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프라이머라는 회사가 정말 우리나라 엑셀러레이터 1등 회사입니다. 1위 회사예요. 저의 개인적인 비전은요, 그렇게 투자된 회사가 엑시까지 가보는 거. 비즈니스 PT가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1년 좀 넘었죠. 우리 이 비즈니스 PT라는 것이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지금 4,000명의 회원까지 왔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엑시트하는 회원이 나와서 제가 증명하는 게 제 목표예요. 90% 이상이 매출을 달성하고 있고, 그중에 상위 플레이어들은 몇 억씩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자동으로 드는 거야. 이게 만약에 워킹 안 하면 절대로 다시 그 투자하지 않죠. 지금 비즈니스 PT는 저희가 만드는 매출보다 회원이 만드는 매출이 훨씬 큽니다. 쫓아가질 못해요. 그래서
콘텐츠로 어떻게 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초보들은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만들면 되는지 그거는 또 너무 길잖아요. 그거 글로 써가지고 정리를 해놨으니까 칼럼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시면 지금 비즈니스 PT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